최고의 페이지.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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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네. 지금 우리 인트로에 말씀하신 분을 초대했는 첫 번째 사실 초대한 팟캐스트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게스트. 네. 그렇죠. 우리 조에스터 대표님을 초대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에스더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아유, 게다가 이게 첫 게스트라고 해주시니까 네. 제가 좀 더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된 느낌이어서 특별하죠. 특별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쨌든 이름 뭐 얘기했지만 또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한번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에스더라고 합니다. 저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관련되어 있는 컨설팅이나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저희도 하죠, 뭐. 저는 네. 예, 뭐 매번 만나지만 소통과 공감의 유경철입니다. 예, 창의력 컨설턴트 박종화입니다. 네, 내면의 현자를 깨우는 이동훈 코치입니다. 와, 근데 진짜 다 멋있다. 내면의 현자를 내면의 깨우는 현자. 이거 아, 너무 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에 준비 좀 해야겠는데요. 저도 잠자는 거인을 깨우던가 해야 될 것 아우, 같은데요. 네, 오늘은 사실 우리 팟캐스트 전체에서 처음 사실 모신 분 거라서 네. 기존에 했던 포맷이 있긴 한데 이제 이제 우리 리스펙한다는 의미에서 조혜서 대표님한테 좀 중심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은 책은 그래도 제가 해야 되니까 최고의 페이지라는 이름에 맞게 간단하게 한번 책에 대해서 뭐 설명 소개를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책은 조에스터 대표께서 그쵸. 직접 선정하셔가지고 네. 지금 저희한테 소개해 주신 겁니다. 맞아요. 저한테 어떤 책을 좀 추천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책을 추천을 할까, 함께 읽으면 좋을까 네. 고민을 좀 하다가 굉장히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저처럼 너무 많이 민감해서 또는 너무 민감한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네.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레인의 나론의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고 한 책을 추천을 했거든요. 네. 네, 이 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민감함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어렵고 또 저는 저랑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민감한 저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 점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책을 통해서 나란 사람이 민감하지만 이게 열등한 건 아니다. 또는 이게 네. 나쁜 건 아니다. 네. 또는 장점도 있다. 굉장히 개발점이 많다라고 되게 위로가 많이 됐던 네. 책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또는 주변에서 우리 와이프 너무 민감한데. 진짜 민감해요. 네. 그러세요? 네. 세 분 더 모두 다 공감해요. 표정이 너무 민감하다 이런 표정이신데 또는 우리 직장 상사가 너무 민감하다. 네. 이런 분들께 그런 민감한 배우자, 민감한 그 누군가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좀 제가 추천하고 싶었는데 네. 어때 읽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맞죠. 책은 조에스터 대표께서 인생에서 굉장히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책인 거죠. 맞는 말씀이세요. 박 대표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그냥 읽어서 좋은 책이 아니라 제 삶에서 저를 이해하게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책이에요. 맞아요. 네. 네. 저는 뭐 간단하게 한번 느낌을 얘기하면 사실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았는데 그래서 책에 나오는 그 저자가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본인의 경험 많이 썼잖아요. 맞아. 처음에 약간 왜 저렇게까지 민감할 수가 있나 싶었는데 또 읽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좀 보게 되고 나도 좀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누구나 나는 민감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민감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요 책 저자도 얘기했듯이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5%에서 20%가 민감한 사람이라잖아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있는데도 한 분이 벌써 민감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처럼 4명 우리도 중에 이제- 한 명이에요. 맞아요. 네,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과 코칭을 하다 보면 좀 달라요. 이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저 사람은 왜 다르지? 우리가 여러 가지 성향이나 기질적인 보면은 그런 특징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다르고 뭔가 얘기를 하더라도 단어가 좀 안 맞으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왜 저 사람은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었구나, 네. 살아갈 수 있었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시간이 됐어요. 또 이동훈 코치님 말씀해 주시니까 민감한 제가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것 네. 같아요. 내가 민감하게 잘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책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민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또 이렇게 타인이 얘기해 주니 굉장히 좀
약간 힐링이 되는 느낌이 아, 드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셨어요? 별로 민감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럴 수 그리고 있죠. 생각 자체가 민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런 생각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추구 이게 하나씩 따져보니까 그리고 너무 민감하게 구는 사람 골치 아파. 그래가지고 나 스스로도 민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민감하게 뭔가 이렇게 캐치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명쾌하게 드러나는 거. 네. 그리고 남들이 A는 B야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뭔가 받아들이지 네. 저거 A가 혹시 C가 잘못 써져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네.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감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렵잖아요. 뭔가 그렇죠. 명확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좀 조직 생활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마인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뭐 아무튼 개인적인 성향이 좀 그렇다 보니까 네. 뭐 이런 걸 통해서 민감한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책을 제가 추천하거나 함께 읽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예를 네. 들면 민감한 사람들은 나도 저게 안 보이고 싶은데 자꾸 보이는 거고 네. 나도 이렇게 민감하게 굴고 싶지 않지만 자꾸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이 제일 괴로운 이유는 자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아, 나도 그게 힘들다는 건 아는데 자꾸 보이고 들리니까 네. 또는 자꾸 그런 것들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신경 안 쓰이고 싶은데 자꾸 신경이 써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좀 신경 쓰지 마. 괜찮다니까라고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최고의 피해자는 자기예요. 아, 자기가 제일 네. 괴롭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민감한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져요. 난 왜 이러지? 네. 그래서 기본 제가 첫 번째로는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한테 자기를 조금 더 이해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야 민감함이 둔감해져요, 조금. 아, 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네. 이렇게 민감함이 자꾸만 더 민감해지는 거죠. 네. 내가 민감하구나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걸 수용하고 네. 그리고 이게 타인에게도 안 좋을 수 있구나. 내가 뭘 노력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려면 내가 민감하다는 인정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이고 두 번째는 또 하나 아까 박정호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민감한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근데 몰라서 타인들에게 자꾸 너 왜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좀 그런 사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저런 게 작은 건데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잉 신경을 반응하는 써? 것 같아. 네. 아니 좀 줄 좀 안 맞추면 어때? 라고 맞아요. 한다든가. 아니 그 뭐 하나 틀렸다고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라고 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조직 내에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있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건데 이번에는 이슈가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란 이슈로 서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 이 책을 좀 추천했었는데 너무나 훌륭하게도 역시 최고의 페이지 네. 진행자분들은 이 책에 쓴 작가의 그 의도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해주신 말씀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요 스토리를 좀 잠깐 간단하게 요약해서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아까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민감한 사람들이 어떠한 기질적 특징들이 있는가 또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신체적인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본인 스스로 자신이 민감하다고 한다면 자신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뿐만이 아니라 민감한 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은 우선 민감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민감한 사람이 읽으면 제일 좋고 네. 내 배우자가 또는 누군가가 민감하다고 한다면 그들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많이 좋겠죠. 굉장히 이 책이 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민감도를 테스트할 수 있어요. 나는 얼마나 민감한가를 테스트도 맞아요. 할 수 네. 있었어요. 다 해보셨어요? 네. 해봤어요. 네. 궁금한데요. 네. 총 이게 한 23개의 문항이 있었거든요. 네. 나는 민감한 사람인가라고 한 자가진단 테스트가 있었는데 네. 총 23개 중에 12개 이상이면 매우 민감한 사람입니다. 네. 그때 각각은 몇 개씩 나오셨나요? 우리 유 대표님은? 저는 한 5개?
5개. 네. 네네. 얼마 안 나왔어요. 민감하지 않은 거죠. 민감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아주 안 민감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안 민감한 거. 둔합니다. 되게 5개 하기 실망스러우세요. 아니 저 나름 민감하다 생각했는데 네. 내가 여기 이 기준에는 좀 안 민감하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뭐 다행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되셨어요. 네. 네. 근데 뭐 저도 비슷해요. 대표님, 네. 그냥 후하게 점수를 주느냐 뭐 각박해 주느냐에 약간 차이인데 저도 4개, 5개. 4개, 오, 5개. 그랬군요. 네네. 저는 해보니 한 8개, 8개. 9개. 네. 예,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땐 굉장히 민감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커면서 이렇게 그 민감도가 좀 떨어진 걸 보면서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 안에 아직까지 어렸을 때 그런 습관이 조금 남아 있어서 저는 한 8개에서 9개 정도 네. 되지 않을까. 어떻게 우리 민감하지 않는 남자들이 만났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고 궁금했었어요. 네.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땠는지 궁금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민감하시지 않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너무 재미도 없을 힘들죠. 수 있고 왜 힘들고 뭐 이렇게 세상 힘들게 살아. 왜 저럴까? 왜 왜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조회서는 왜 이럴까? 왜 이런 책을 나에게 우리에게 추천했을까? 진짜. 그렇죠. 아 정말요? 야. 대표님 몇 개죠? 저는 23개 중에 놀라지 마세요. 20개. 오. 이야. 정말 민감했죠. 거의 뭐 90% 적합도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 2015년에 읽었어요. 3년 전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책을 읽었던 것들을 페이지를 보다가 제가 저한테 했던 말들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제가 네, 중간에 그러시죠. 책 페이지 중간에 네, 뭐라고 썼냐면 최고의 페이지니까 읽어주세요. 제 느낌을 썼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하다.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벅차고 기대가 된다라고 썼었어요. 네. 책을 읽다가 보통 이렇게 책에다가 그렇게 메모도 하세요? 네, 중간중간에 제 느낌을 많이 써놓기는 해요. 뭐, 나름대로 책을 읽다 보면, 네. 이렇게 하트도 하고, 이게 다 하트는 굉장히 그 통찰을 준 문장, 별은 지식을 준 문장, 모르는 걸 알게 해준 문장, 막 약간 이런 방법으로 네. 제가 이렇게 나중에 책을 읽을 때 표현을 해두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는 좀 통찰이 필요하면 하트를 중심으로 읽는다든가, 표현 것들을.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별 가지고 하는데 별 하나면은 네. 좋다. 별 2개면은 통찰. 그런 별 3개면은 꼭 써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네. 맞아요. 그 중간에 물음표는 궁금한 거, 느낌표는 좀 더 느낌을 적어 놓을 만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책을 방식이네. 좀 이렇게 표현해놔요. 네. 나중에 이 책을 다시 읽을지 모르니까 좋네요. 그때 할 수 있게.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말 마치 나갔다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을 수많은 책 중에서 하필 이 책을 읽었을까라고 하면 그냥 보고 듣기 좋았던 책이 아니라 되게 저를 구해준 책 중에 하나이기도 했기 때문이죠. 제가 이렇게 23개 중에 20개잖아요. 민감도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정말 다 민감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안테나가, 감지할 수 있는 안테나가 100개가 있다고 한다면 보통 사람은 한 4, 50개? 근데 저는 100개가 열린 거예요. 그러면 민감하기 때문에 뭐 불편했던 게 뭐가 있어요? 너무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친구가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왜 그런 걸까? 나 때문인 걸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괜히 친구가 안녕 하고 불렀는데 저번에 나한테 인사하던 거랑 말투가 다르다? 이런 너무 거 골치 있죠. 아파.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 골치 아픈 거를 내가 나한테 하고 있어요. 자꾸 그 생각을 끊고 싶어요. 근데 네. 그 생각이 안 끊어지고 잠도 안 와요, 막? 잠이 안 올 때도 있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맨날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근데 막상 다음날 가서 생각한 거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아무 생각이 없으면 그럴 어때요? 때도 있죠. 그럼 느낌 그냥 어때요? 다행이다 싶은 거죠. 나만 하지만 고통스러웠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혼자서 죽을 것처럼.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너무 민감해서 타인한테도 너무 민감하게 내가 자꾸 해석을 하고 있고 이 네. 민감함이 있으면 자꾸 타인이 준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석을 하죠. 그냥 싫어 이렇게 얘기한 건데 아니 안 싫은데 싫다고 한 것 같아. 또는 남편이 피곤하다고 해서 그냥 아니 밥 안 먹을래 이렇게 했으면 밥 안 먹을래까지만 들으면 되는 건데 네. 무슨 일이 있나 봐 라고 한다든가. 근데 정말 또 그게 맞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내 생각을 더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23개 중에 20개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100개의 안테나가 열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들어도 될 만한 것들을 자꾸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겠네. 그냥
죽고 싶다. 진짜? 진짜요.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네. 그래서 어느 날은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운전대를 놓으면 이런 것들에서 내가 해방되고 자유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놓고 싶었어요. 되게 충동이 일었어요. 네, 몇 번이나. 되게 자주. 몇 번이나? 네, 굉장히 자주. 지금은 어떠세요? 그런데 이제 그걸 다 겪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되기까지엔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경험들이 있었죠. 뭐 상담도 받고 네. 공부도 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난 내가 싫었는데 네. 이 책을 읽으니까 나 민감한 사람이구나. 타고나게 민감한 사람이니 네. 어쩔 수 없구나. 잘못된 게 아니다. 그렇죠. 잘못된 네.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제가 이제 대표님 처음 보고 네. 몇 년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친해진 다음에 뭐 형님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 내가 형님인가 굉장히 털털하고 사실은 굉장히 쿨하고 네. 그렇게 느낌을 본 적이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굉장히 의도해서 노력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많이 노력도 하고 정말 편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편해졌어요. 네. 우리 조혜수 대표는 항상 보면 여자인데. 그러니까 여자에게 민감했던 거죠. 근데 진짜 그냥 그 민감한 거랑 여자인 거랑 다른 걸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 민감함이 굉장히 저한테 더 민감했고 타인한테는 이렇게 민감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계속 저를 너 왜 그래?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하나가 틀어지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 민감함이 강박이랑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어요. 민감한 네. 사람들은 대부분 강박을 갖고 있게 되죠. 강박이란 단어는 되게 나쁜 단어 같은데. 나쁘게 들릴 수는 네, 있어요. 그렇게 들리는데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뭔가를 강박적으로 내가 이렇게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서 자신의 행동을 거기에 고정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신념들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규칙을 바꾸지 않는다든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음료수는 한 줄로 꼭 해놔야 돼. 나는 강의 전에 손을 꼭 닦아야 돼. 그쵸, 그렇지 않으면 맞아, 나쁜 일이 맞아. 생길 거야라고 하는 부정적 신념으로 그것을 자신의 행동들을 묶어두는 아, 것들이죠. 내가 나를 밧줄로 무네요, 진짜. 맞아요. 그런 강박이 뭐 많으면. 트라우마 징크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나쁜 징크스. 뭐 예를 들면 나는 비가 오는 날을 헤어졌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 비가 오는 날만 되면은 네. 계속 이제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헤어질 것 같고 나중에는 헤어질 일을 만들기도 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지하철이나 버스 탈 때 내가 막 갔는데 딱 출발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 오늘 재수 없겠네. 좀 놓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네, 약간 네. 징크스처럼 그쵸. 괜히 막 머릿속으로 근데 사실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한때는 계속 또 뭐가 안 되면 역시 오늘은 아니야. 이랬던 생각도 했던 근데 때도 저는 이제 있었어요. 반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강의를 하다가도 처음에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 순간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그때 강의 평가가 좋게 나왔어요. 오히려. 그래서 오히려 뭔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지금 이제 좋아질 거야. 그것도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좋은 경험인 네, 것 그건 같아요. 좋은 거죠. 맞아요. 네. 약간 민감함이랑은 약간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이제 징크스죠. 네. 징크스는 주로 좋은 일의 징크스를 많이 안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나쁜 일의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요, 맞아요. 또 운동선수들은 뭘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이 옷을 안 입으면 맞아요. 성적이 안 좋을 것 같고 징크스가 많은 사람들은 삶의 자유함이 없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야 돼. 맞아요. 손을 불편해요. 씻어야 돼. 네. 뭐 아침을 적게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삶에 피로함을 느끼게 되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신적 건강함이 좀 덜하게 되기도 하죠. 보도블록 가더라도 줄 금발 만들고 맞아요. 뭐 이런 그런 것들. 네. 것들이죠. 그래서 강박이 있으면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기쁨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떨어질 수 그럼 우리 뭐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이제 이걸 한번 해보죠. 뭐예요? 최고의 페이지잖아요, 저희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네. 우리 조이스터 대표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페이지가 있어요. 네, 있어요. 그걸 먼저 하시고 또 저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대요. 그래서 우선 먼저 대표님이 준비하신 페이지를 한번 읽어주시고 네.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되는데요. 네. 우선 제가 선택한 최고의 페이지는 사실 이 책은 어떤 이렇게 좋은 말이 있기보다는 설명이 많은 책이에요. 그런데 제가 선택한 최고의 페이지는 제가 좀 옛날 책이긴 해서 제 책으로는 119페이지인데 이게 좀 개정됐나요? 네, 그렇죠? 약간 이게 개정판. 개정판이어서 네. 네. 상관없어요. 그냥 읽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최고의 페이지는 우리 몸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섹션에 있는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나는 훌륭하다. 나는 당신이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나는 당신이 가진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저는 최고의 페이지에서 한 문장으로 꼽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민감한 사람들은 자신을 열등하다고 문제가 있다고 인식을 해요. 네. 그렇죠. 문제가 있다. 왜냐면 네.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또 얘기를 하니까. 맞아요. 너 왜 그래? 그렇죠. 별거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해상현은 누구보다도 자기가 스스로 자신이 문제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특히 몸에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불편한 것 같지 않아? 이상한 네.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네. 이렇게 몸에서의 인식도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내 몸은 네. 나는 왜 이렇게 민감하지라고 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이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까다로워 이렇게 또 네. 보여요. 근데 저는 그 민감함이 나에게 주는 선물일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민감함이 있어서 실제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은 둔감하니까 그냥 자지만 저는 약간 민감해서 밖에서 타락한 소리만 나도 네. 이렇게 좀 들을 수 있거든요. 또는 저는 좀 민감해서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해주셨을 때 약간 말투에서 뭔가 서운함이 느껴지면 어머님 서운하셨나 보다라고 해서 알려드릴 수 네. 있어요. 그러니까는 민감함이 누군가에게는 좀 귀찮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쓰일 때에는 네. 최고의 인간관계의 기술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시는 삼성서울병원의 신경과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편두통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데 편두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질적으로 좀 민감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편두통이 있어요. 그리고 민감한 분들께 여쭤보세요. 대부분 편두통이 제 있어요. 와이프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타이레놀 먹고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근데 안 맞아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먹던데 머리가 아팠어. 이 통증이 민감하죠. 네.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두통. 네, 그래서 편두통들이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네. 저도 편두통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제가 그랬더니 그분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민감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들 간의 관계와 컨설팅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분이 민감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뭔가를 파악하고 알아채더래요. 캐치하는 게 다른 네, 거죠. 동영상을 네. 보고 분석을 해내고 그 민감한 것들을 제가 꼭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몰랐는데 그런 말의 행간에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또 나는 그냥 못 봤는데 눈썹이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꼭 이 얘기를 자기 환자들한테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요? 그랬더니 민감해서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꼭 제 얘기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네. 그러면서 민감함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 꼭 해주고 싶었다. 네, 저번에 페이스북에 이렇게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분석한 게 있어요. 누군지 네, 기억이 네, 안 나는데 네. 그때 분석을 하셨을 때 맞아요. 참 디테일하시다. 이런 게 느껴졌는데 그 민감함이 그렇게 작용을 하니까 사용되니까 네. 그렇게 또 보일 수 있네요. 네, 네. 그럼 사람들을 볼 때 대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 우리가 사주를 보듯이 그 사람이 맞게 분석이 돼요. 민감하게. 아니죠. 정말 건강하게 민감한 사람은 네. 그 민감함을 꺼둘 때와 켜둘 때를 잘 구분할 줄 알죠. 네. 스위치를 켰다 그렇죠. 껐다 한다. 예.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자꾸만 읽으면 이거 되게 에너지만 이렇게 소모되고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럴 땐 꺼두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시부모님한테 전화를 안 드렸어. 그래서 화가 나셨을 것 같은데 그거 켜둬야 된다든가 네. 아니면은 컨설팅을 해야 된다든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필요할 때 키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껐다 켰다를 못 하는 거죠. 계속 켜있던 켰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에너지가 진짜 소모됐겠어요. 너무 힘들었던 피곤하고. 거예요. 그냥 편의점 들어가서 어떤 아르바이트생이 거기는 편의점의 알바생이 저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냥 피곤한가 보네. 네. 괜히 마음이 쓰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껐다 켰다를 못하고 모든 것들이 예민하게 있는 건데 네. 건강한 사람은 이거를 껐다 켰다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그게 나와요. 네.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서 이거 껐다 켰다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럼 저희한테 또 준비한 게 있죠?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부탁을 안 드렸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준비해 오셨어요. 각자 맞아요. 페이지가 어울릴 것 같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각자의 한번 최고의 한번 페이지. 해주세요. 누구부터 하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분부터 할 거냐면 유경철 대표님부터. 저부터 기대가 됩니다. 두두두두둥. 네. 사실 이제 제가 이걸
제가 그냥 한번 책을 읽다가 제 페이지, 최고의 페이지니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페이지를 찾다가 또는 그러다가 이분들께도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면 네. 여기는 꼭 한번 기억해 주세요라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있게 갖고 왔는데 우리 책으로는 53페이지예요. 53페이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네. 유견주 대표님께 제가 여기 문장을 꼭 읽어드리게 하고 싶었었거든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게요. 네. 우리는 민감한 특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즉 어떤 상황에서는 유리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불리한 특성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있다. 하지만 우리 문화는 민감한 특성을 전혀 중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까지예요. 이 문장을 제가 왜 최고의 유 대표님께 권했을까요? 딱 들었을 때 지금 딱 이렇게 몇 줄 읽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우리가 그 민감함이 뭐 유리하고 또 부유한 특성을 보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프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내 생각대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사람들은 보통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예민하니까 까다로워, 까칠해, 아니면 좀 나랑 안 맞아. 그리고 불편해. 그리고 뭐 만나면 이어가다 보면 저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어. 짜증나, 막 힘들어. 이래서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뭐 성격도 그렇지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립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거기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유 대표님께 이 문장을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유 대표님께서는 우리나라 각 기업의 굴지의 기업들의 리더를 만나면서 부서장들을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에 대해서 네. 강의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리더들이 거기는 조직에 있는 조직원들이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으면 민감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끌어내지 못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꼭 리더분들을 만나시면 민감한 부하 직원들이 문제의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리더를 도울 수 있는 보석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리더들의 리더는 남성 여성이 없다고 봐요. 저는 리더는 그냥 중성 그러니까 리더로서 봐야지 남성으로서 보고 여성으로 볼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민감함도 그냥 민감함으로만 봐주지 민감함을 우둥한 거, 열등한 걸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리더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좀 전해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얘기 그랬어요. 해주셨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교육을 하다 보면 리더급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남성이 많죠. 맞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을 이렇게 교육하거나 여성분들을 교육하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 더 민감하다 이렇게 뭐 비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여성분이 민감한 분들을 이 리더 남성들이 대할 때 굉장히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시를 하거나 대화를 할 때 소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똑같은 얘기했는데 민감한 분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인지하지 못하고 쟤 왜 저래? 왜 저렇게 받아들이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나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왜곡된 판단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리더들이나 아니면 그렇죠. 뭐 리더가 아니어도 일반 우리가 소통을 할 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하게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공감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정말요. 네, 문제를 내보는데 남자들이 사진 사건이 일어났어요. 살인 사건. 아니,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형량이 높대요. 살인 사건의 왜 범죄자. 일어났어요? 왜 높은지? 이게 똑같은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형량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죄수에게 형량을 예. 높게 준다. 그렇죠. 살인을 저질렀던 여성에게 더 높게 더 많이 이제 형량을 주는 거죠. 네. 똑같은 범죄인데. 네, 똑같이 칼로 만약에 해서 찔렀다고 했는데 하면. 왜 여자들이 더 많을까? 형량이 한다면, 높을까? 네, 저도 이제 그걸 들은 얘기인데 왜 여성들이 많냐면 남자들은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생각을 별로 안 해도 되는데 여자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형량이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단지 생각이 많다고? 네,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민감하다는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면 괜찮은데 나쁜 생각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 좋게 보는 것은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네. 충동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자는 너무 계획적으로 계획적으로.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죄질이 나쁜 거네요. 그걸 네, 준비한 그 그렇죠. 마음. 질질 나쁘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 아무래도. 민감이라는 부분을 아까 읽으면서 아마 그럴 수 그런 좀 있겠다. 생각들이 좀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네요. 공감, 예, 뭐 정말 그럴 듯하네요. 그러니까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네. 좀 귀찮아? 뭐 너무 막 까다로워? 네.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민감한 사람 발목 붙잡거든요. 네.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굉장히 그렇죠. 귀찮아요. 또 자꾸 장애가 돼요. 네. 그런데 사실은 민감한 사람한테 이렇게 일을 맡기면 되게 좋아요. 이 프로젝트가 왜 안 될지 한번 생각해봐라. 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보다 왜 안 될지를, 그러니까는 이 일이 어떤 위기가 있을까? 네. 이 프로젝트가 만약에 된다면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길까를 갖다 얘기하라고 하면 민감한 사람들은 그 리스크를 굉장히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리스크를 잘 관리해요. 네.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 그런 위험도 있겠네. 네. 그래서 민감한 사람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거죠. 보이지 않는 문제를 발견할 보이지 수 않는 있구나. 문제를 발견할 수 네. 있어요. 그러면 리더는 그래서 활용하는 민감한 거죠. 분들이 대체적으로 꼼꼼한가요? 꼼꼼하죠. 네, 민감한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렇겠네요. 꼼꼼하죠. 네. 대략적 대부분 아무래도. 저는 덜 꼼꼼한데 근데 제가 봤더니 네. 유 대표님 계속 민감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되고 싶어요. 돼야 네. 될 것 같아요. 민감한 거랑 완벽주의적인 거랑은 또 어떤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있지요. 아까 그 강박이랑도 비슷한 거거든요. 강박. 그러니까 완벽주의는 내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의 그런 강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꼼꼼해야 돼. 실수를 하면 안 돼. 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허용도가 높아요. 이 사람은 훨씬 실수할 수 있어. 뭐 못할 수도 있지라고 허용도가 있는데 민감한 사람들은 그 허용도가 적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완벽주의가 높게 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또 하셔야죠. 이번엔 누구한테 이번에는요, 할까요? 제가 이동훈 소장님한테 아, 네. 이동훈 제가 그 101페이지 네. 101페이지의 하단에 있는데요. 네. 제가 읽어주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동훈 대표님께 제가 추천하고 싶은 한 구절은 네. 간단히 말하면 어렸을 때 어떤 식으로 키워졌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자신을 돌보고 있는 방식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네. 하는 문장입니다. 네. 혹시 이 문장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원래 제가 장남인데 원래 제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네. 한 분이 계셨는데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상심하셨는데 부모님이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웃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양육됐을까를 한번 거꾸로 돌아보면 제 삼촌부터 해서 제가 태어났던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기쁘게 하고 좋아하고 웃는 모습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웃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많이 웃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내가 그렇게 키워졌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네. 생각을 했어요. 귀한 아들이었어.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보고 웃었겠어요. 그렇죠. 그럼 아이는 그 얼굴을 보고 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표정을 따라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아이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모님이 많이 웃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아이가 따라서 웃게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이동훈 소장님께 그 글을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장님께서는 또 우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브릿지 연결이 되어 주시는 분이잖아요. 네.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도 항상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내 안의 현자를 만날 수 있게 이렇게 딱 연결 브릿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다양한 스킬들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네. 가끔은 그 스킬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이 갖고 태어난 기질.
네. 그 사람이 갖고 그 사람이 자랐을 때 양육 방식 이런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이 자신의 현자를 만나게 하는데 꼭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게 작은 일 같은데 기질적으로 내성적인 사람들은 그게 민감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일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내성적인 것 같은데 부모가 그 내성적이거나 민감함을 부모가 어떻게 다뤄줬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욕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 강이 많은 부분이 저희 엄마거든요. 친정 엄마인데 그래요? 되게 민감했어요. 네. 내가 나는 밤이 무섭기도 하고 깜깜해지는 게 무섭기도 하고 난 이 맛이 싫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는 왜 이렇게 기집애가 왜 이렇게 까다롭냐고. 그냥 밤 되니까 밤 되는 거라고 네. 했었고 엄마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들려 빨리 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는 부모한테 귀찮은 존재 또는 나는 들리면 안 되는 건데 자꾸 듣는 존재 네. 나란 사람은 왜 그러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태어난 민감함이 있기도 했지만 부모님이 나의 민감함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여러 아쉬웠던 부분들이 그런 거죠. 엄마가 너는 좀 들을 수 없는 걸 듣는구나. 네. 밤이 오는 게 많이 무서워? 그럼 엄마가 약간 밤이 오는 걸 안 볼 수 있게 커튼을 좀 쳐줄까? 아니면 네 방은 해가 있는 커튼을 갖다가 해줄까? 라고 한다든가라고 해서 나의 민감함을 잘 다뤄줬다고 한다면 난 나란 사람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넌 왜 그러니 얘가? 그러니까 안심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제가 저를 이해하다 보니 저란 사람을 이해할 때 저의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떤 방식으로 자라져 왔는지를 알게 됐을 때 네. 제가 저런 사람에 대해 되게 연민도 많이 생기고 그때 좀 그랬구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수많은 현자들을 깨우러 다니실 때 네. 그 사람이 자신의 현자를 만날 때 책에도 있고 다양한 것에도 있지만 그 사람의 양육 방식에서 본인을 좀 더 연민으로 바라보고 네. 자신을 이해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꼭 네. 이것도 기억해 주십사 네. 부탁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너무 멋집니다. 굉장히 도움되는 말이었어요. 아니, 너무 워낙 훌륭한 코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이동훈 코치님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건데 네. 왜냐하면 다른 코치님들은 물론 제가 뭐 많은 분들 만나진 않았지만 계속 약간 스킬? 네. 지문 스킬. 자꾸만 저를만 보면 지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질문만 하려고 하고 네. 자꾸 저랑 연결되게 하는데 되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 가끔은 그 지문이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저랑 연결될 필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를 이해하는 것들이. 네. 그랬을 때 코치님이 근데 어머님은 그때 그런 당신을 어떻게 얘기했나요? 라고 네. 하면서 제 양육 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 질문을 좀 해주신다면 네. 또 저의 민감함을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이제 우리 박종원 선생님도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이라. 네. 그렇죠. 마지막인데 네. 박 미리 감사합니다. 박 대표님 뵐 때마다 너무 저를 기분 좋아지게 하세요. 아마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마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 텐데 네. 왠지 이렇게 스페셜한 사람처럼 저를 느껴지게 해주세요. 네. 최고의 기술 같아요. 굉장히 나는 뭐 사람 사귈 줄 몰라요. 막 이렇게 나는 뭐 대화 잘 못해요라고 하는데 네. 그냥 예쁘시니까. 뭐 인정? 인정해야 되나? 막 이런데 저는 박종화 대표님께 187페이지에 글을 꼭 같이 읽고 싶었는데요. 네. 네. 사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인 불안을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대인 불안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그 제목들이 쭉 있거든요. 사교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조언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꼭 읽어주시면 좋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맨 앞에 여기는 그냥 한담을 할 때에서 첫 문장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해요. 제가 읽을까요? 네, 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귀를 기울일 것인지 결정한다. 만일 귀를 기울인다면 보통은 상대방이 기꺼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자연스러운 시작을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질문을 하자. 아니면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무엇을 하죠? 라고 물어보자.
이게 이제 일반적 민감한 사람들한테 좀 대인 관계를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요렇게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박종화 대표님께 왜 추천을 했을까요? 그러게요. 나 민감하지가 않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을 들어보면 전혀 모르겠어.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력이 다른 거지. 이거 민감함이 아니야. 이거 민감함이 아닌 것 같은데. 민감함하고 상관없이 좀.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제가 추천을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박종화 대표님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박종화 대표님은 말하는 것보다는 질문을 잘 던져주세요. 항상 어떻게 지냈어요? 막 네. 그건 뭔가요?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얘기해 줄래요? 라고 해서 네. 자꾸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궁금해하시네요, 또. 네, 되게 네.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박종화 대표님이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민감한 분들한테 제가 대인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민감하다 보니까 자꾸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판단해요. 그 사람의 언행을 보고 판단해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분이 나빠? 아. 지금 내가 아까 한 말이 조금 언짢았어? 네.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안 물어봐. 물어보면 되는데 네, 안 물어보진 물어보고 않고. 계속 속으로 생각해. 기분이 나쁜가? 나 때문인가? 그럼 이렇게 해줘야 되나? 계속 드라마를 써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나중에 혼자서 삐졌군. 좋아, 알았어. 나도 너랑 얘기 안 해. 어, 하고 네. 혼자서 관계를 끊기도 진짜요? 해요. 네. 어. 시나리오 쓰네요. 시나리오 쓰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나중에 혼자서 막 과대망상이 되는 거죠. 영화를 막 찍어요 혼자. 혼자 영화를 드라마 찍어요. 찍고. 한 3부작? 미니시리즈 10부작도 나올 수 있어. 그러네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그때부터 네. 미니시리즈가 시작을 하는 혹시 거죠. 막 이러면서 의심하고 네. 막. 그렇죠. 게다가 그날 더 피곤했어. 그럼 더 해요. 아이고. 피곤한 날은 미니시리즈가 20부작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민감한 사람들은 혼자 추측을 해요. 자꾸 감으로, 직관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혼자서 친해졌다가 혼자서 끊고 혼자서 친해졌다가 혼자서 또 관계를 끊고 막 네. 이렇게 되는 최악의 거예요. 상황도 이렇게 최악의 생각하고. 상황이죠. 맞아요. 네. 그 사람은 그만 가만히 있는데 제일 좋은 건 물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서요. 네.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말 그렇게 혼자 생각하다가 내일 쟤하고는 그냥 인을 끌어야겠다 만나는데 가서 이제 딱 만났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그냥 그 얘기 하지도 않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저 같은 경우 그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나는 정말 너무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되게 바보 같다. 바보 같죠. 바보 네. 같다. 그래서 너 들죠. 그것 때문에 너 화 안 났었니? 너 나 싫지 않았어? 했는데 그게 무슨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당황스러운 네.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왜 바보같이 나 혼자 그랬지? 어. 또는 쟤 나만큼 안 좋아하나 봐 나를. 그렇죠. 쟤 나만큼 안 좋아하나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곡하죠, 왜곡.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굉장히 저는 제가 민감함을 다뤘던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온오프 스위치 있잖아요. 우리 스위치 네. 있잖아요. 민감하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민감하신 분들은 이 민감함이 계속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불필요한 거에 계속 전원이 들어와 있어. 네. 불필요한 거에 그냥 꺼야 되는데 그래서 좀 끄고 싶을 때 이거 제가 민감한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생각을 할 때는 일부러 상상을 해요. 우리 집에 스위치 불 끄면 깜깜해지잖아요. 네.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 하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끄는 거야 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스위치를 딱 끄고 눈을 딱 감으면 깜깜해지거든요. 아, 네. 그래서 껐어. 이제 아무것도 안 들려. 이런 방법으로 끈다라고 하는 의식을 많이 가져요. 아,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경험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더 민감한 사람이 많은가요? 생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어떠세요? 여성이 조금 더 많죠. 그쵸. 네, 아이를 네. 보호해야 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 그 않을까 타고난 싶어요. 그런 네,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여성이 조금 더 그 남성들보다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지 못하니 아픈지 네. 뭘 원하는 아. 건지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젊은 남녀가 얘기할 때 여자친구가 항상 얘기하잖아. 그걸 말로 해야지 알아? 이런 거. 그렇죠. 남자애도 답답해 죽고. 말로 해야 알지 이렇게 하죠. 그랬다간 큰일 나죠. 헤어지죠. 그래서 소통을 할 때도 사실은 여성하고 얘기할 때가 훨씬 더 민감한 것들을 캐치하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유리하고 네. 네. 소통을 잘하는 거죠. 네. 근데 남성분들이 이제 그런 건 전혀 감이 없는 분들은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은 공정하고 다른 것 같아요. 더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뭐 그죠? 네. 민감한 것들을 배려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스스로 조금 그 민감함을 잘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 민감함을 자꾸만 혼자 드라마 쓰는 것처럼 써버리면 이 네. 세상에 누구도 없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삶이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건강하게 민감함을 쓰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신이 하는 일에 필요한 부분에만 쓸 수 있게 이 온오프 스위치를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야지 타인하고도 남편도 나랑 있는 게 편해요. 네. 옆에 사람도 나랑 있는 게 편하거든요. 맞아.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팀장이 이제 그때 민감했던 것 같아요. 그 팀원을 좀 지책을 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일을 네. 못해서. 근데 그 팀원이 다음날 저랑 얘기를 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제 제가 지책을 받았는데 저만 미워하는 것 같아요, 팀장이요. 그리고 정말 저한테만 이러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냥 똑같이 지책을 한 건데 저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건 아니다 하고 설득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민감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네. 스스로 밤에 잠을 못 잤대요. 거의 네. 드라마에 썼죠. 한 5부작 쓰고 나서 그렇죠. 퇴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이제 나한테 이제 선배로 얘기한 건데 네. 정말 똑같은 것을 들어도 이렇게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르구나. 순간적으로 그 생각했어요. 시나리오 작가들은 민감해야 되겠구나. 맞아. 온갖 시나리오를 쓰겠네. 그렇죠. 네. 온갖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백부장은 쓰게 돼야 드라마. 괜찮겠네. 이게 네. 자존감하고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존감이 낮으면 민감해지죠. 음. 타고난 그렇죠, 민감함은 그렇죠. 아니지라고 하더라도 네. 자존감이 낮으면 자꾸 타인의 의도를 잘못 해석할 수 있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냥 오늘 시간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오해석을 하죠. 네. 내가 싫다는 거야? 뭐 이런 방법으로. 네. 그래서 이 같이 좀 그때 얼마 전에 그 자존감 수업 네네. 네. 하셨잖아요. 되게 열심히 들었는데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감함이 타고난 민감함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양육 방식에 의해서 민감해질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자존감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네. 민감해지게. 그러니까 다른 부정적인 사람이 나를 민감함? 어떻게 생각하는 거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것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이라 그러는 거죠? 아니요, 뭐 외향적인 사람도 타인을 막 신경 쓰죠. 저 사람이 나를 네. 어떻게 볼까. 그건 또 다른 것 그건 같아요. 다른 거예요. 예. 어. 다르죠. 네. 그 부분에서 민감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튼. 민감하죠.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는 누구든 다 민감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내향적인 사람은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타인이 안 민감할 수도 신경 안 있거든요. 쓰는 사람도 신경 안 쓸 있어요. 수도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말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책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또 우리 특별히 초대 손님이기 때문에 이제 책과 연관되긴 했지만 또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질문 던지면 좀 얘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의견이 있으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쉬운 하는- 질문을 예, 해주세요. 쉬운 질문 드릴게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네. 우선 책과 연관돼서 네. 민감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인관계 우리 소통할 때 이런 부분 참 얘기가 좀 나오긴 했지만 좀 그래도 솔루션을 줄 수 있으면 네. 뭐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민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아채시는 게 중요해요. 첫째, 저 사람이 저 민감한 사람 민감한 사람이구나라고 사람이다. 하는 걸 알아채시는 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인식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쟤는 왜 저렇게 민감하지가 아니라 그 민감함은 갖고 태어난 사람도 본인이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연민의 눈으로 저도 저도 자기를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고 네. 해서 조금은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러니까 내 의식이 내 눈이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민감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뭐 불필요하군. 네. 아주 편하지 않군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하는 말도 좋게 안 나가요. 그렇네요. 근데 그냥 좀 불쌍하게 보는 이렇게 측은지심처럼 불쌍하게. 연민으로 네. 공감의 눈으로 저도 네. 저 사람이 민감한 걸 자기도 참 힘들겠다라고 네. 하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봐 주신다면 그 사람이 좀 민감해 굴 때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해라고 좀 바라봐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눈으로 좀 바라봐 주시기를. 네. 저도 좀 덧붙이면 이제 지금까지 저도 사실은 그 민감한 사람들 보면 저랑 좀 다르니까 저렇게까지 꼭 해야 돼? 막 생각을 했고 그리고 좀 유난스럽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치, 유난스럽다. 그래서 뭐 내 아는 사람은 실제 집에 가보면 뭐 이렇게 물건 같은 거 딱 놓는데 인형이 이렇게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가 만지다 옆으로 틀어놓으면요. 그거 보고 다시 제자리에 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짜증이 나나 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사실 그것도 뭐 민감이라고 한다면 그냥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상대방 관점에서 맞춰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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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이야기 나왔을 때 네. 공감해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쉬운 걸로 해주세요. 근원적인 걸 물어볼게요. 네.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렵잖아요. 일부러 저 골탕 먹이려고 지금 이런 질문. 아니 이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아니에요. 것 같아서요. 제가 지금 충분히 공감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 네. 뭐냐면 제가 이야기할 때 굉장히 집중해 주시죠. 네. 굉장히 집중해 주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뭘 얘기할 때마다 틀렸다고 말하진 않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건 그런가요? 라고 하면서 저를 판단하거나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네. 그것만으로 저는 충분히 제가 공감받고 있다고 느껴요. 또는 제 의견에 반대되는 의견이 있어도 전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그냥 비슷한 경험으로 이야기하지 제가 X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진정한 공감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제가 받아본 공감은 우선 제가 판단받지 않을 때였어요. 네. 그렇죠. 그냥 평가받지 않는다. 네, 평가받지 않을 때. 전 김밥이 좋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김밥이 좋아? 이런 거.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 좋아하는 게 다른 것처럼 네. 그게 무슨 범죄도 아니고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그 사람을 그 자체로 두어주는 거,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엄마 나 오늘 너무 슬퍼 이랬을 때 뭐 그런 걸로 슬프니 사실 이런 건 공감이 아닌 거거든요. 네. 그냥 슬프다고 했는데 엄마가 봤을 땐 안 슬퍼. 하지만 그냥 슬퍼라고 그냥 내가 동의하진 않아도 그 감정을 그대로 보존해 주는 거. 그냥 네. 보호해 주는 거. 저는 제가 한 감정이나 제가 보여준 의견이나 생각들에 제 삶의 태도에 그대로 두어 주었을 때 제가 참 공감받고 존중받고 있다고 느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비슷하게 본 영화가 있어요. 그 안경이란 영화가 있거든요. 안경이요? 안경. 일본 안경? 슬로우 무비인데 안경이란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여행 그 일본의 남부의 한 해변에 섬에 여행 온 여행자가 있는데 그 여행자를 그 섬 사람들이 다뤄주는 걸 보시면 그게 공감이라고 많이 느껴져요. 네. 뭐라고 하냐면 뭐 우리 아침에 체조 있는데 나올래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싫다 그래요. 그러면 그러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러 오면은 그냥 보시라고. 네. 나중에 조금 자꾸 보러 오면 혹시 한번 해보시겠냐고 이렇게 해요. 저녁 때 우리 같이 저녁 먹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여행자가 싫다고 해요. 뭐 네. 그러라고. 네. 이게 지나가면 우리 저녁 먹고 있는데 혹시 한번 해보겠냐고. 싫다고 하면 그러라고. 네. 이렇게 되게 그 사람이 거기에 왔던 이유에 대해서 그 사람 그대로 두어주거든요. 네. 안경 영화를 보면. 실제로 슬로우 무비라 볼 땐 그냥 재미가 없는데 해석을 듣고 들으시면 더 재밌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안경. 일본 영화죠? 일본 일본 영화예요. 영화. 네. 그 카모메 식당을 찍었던 그 감독, 제가 갑자기 감독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유명한 그래서 감독이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공감이 꼭 우리가 공감하면 뭐 뒤에 말에 따라오고 네. 네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말을 읽어주고 막 이렇게 뭐 아이메시지로 이야기하고 그쵸, 어떤 예. 말하기의 기술이라고 해주는데 공감은 말하기의 기술이 아니라 한 태도인 것 같아요. 네. 태도. 그 사람을 뭘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견이나 생각을 그대로 두어주는 태도. 네. 저는 그 태도가 공감이라고 느껴져요. 상대의 기분을 뭐 그대로 내 생각을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두어주는 그 사람을 본다. 온전히 나로 가져오는 제가 일치되는 것. 시가 나온다, 시가. 아이고 제가 이거 가지고 네. 제가 와이프가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랬거든요. 네.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진심이 안 느껴져.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이게 공감이 스킬이 아니구나. 그렇죠. 아. 표정이 그게 중요해요. 태도였구나. 표정과 맞아요. 눈동자 중요합니다. 네, 그게 표정과 어려워요. 눈동자. 스킬을 발휘하려면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표정과 표정과 눈동자. 눈동자. 스킬의 범위를 넓혀야 돼요. 지금 눈이 막 불타오르시는데. 완벽하게. 이거 못 보여줘서 너무 아쉽다. 이거 불타오르는 눈동자. 보이는 팟캐스트 해야 되나요? 네, 보이는 팟 해야 되겠다. 너무 재밌네요. 네. 네. 하여튼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조회서께서는 네. 기업 가서 강의도 많이 하고 네, 실제로 맞아요. 컨설팅도 많이 하고 그러시니까
개인 간의 소통 말고 조직의 소통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소통이 잘 되는 조직을 만들려면은 이게 좀 필요하다. 네. 제가 많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조직이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다 같이 가서 하는 강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리더의 소통 방법, 과장 되면 대리 되면 막 하루짜리 워크숍도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그럴 때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가 대화법을 많이 알려주는데 맞아요. 제가 정말 많이 관찰해 봤더니 네. 대화법이 안 먹힐 때가 너무 많아요. 대화의 스킬이. 네. 그리고 대화법을 하면 자꾸 부하 직원들이 놀려요. 또 뭐 배워왔나 보자. 또 연수 갔다 왔구나. 그렇지. 얼마나 가나 보자 그렇지, 이러면서 그렇지. 막 이러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막 따져요. 대화법 안 먹힌다. 근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대화법이 먹히려면 조직에서 갈등 사이, 부서 간의 갈등이라고 한다든가 부하 직원과 상사 간의 갈등이 해결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대화법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네. 전에 이 조직원들 사이의 관계예요. 우호적 관계. 음. 우호적인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네. 대화법이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훌륭한 대화법도 쇼한다. 그렇죠. 우호적인 관계가 되지 않으면 사장님이 오늘 공연 좀 보러 가자고 하더라도 지가 미안하긴 한가 보지 막 이러면서 공연 보러 가는 것도 하나도 안 기쁘고 뭐 회식해준다고 하더라도 막 소고기 먹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골탕 먹일 생각을 우호적인 하거든요. 관계가 안 되면 의도를 다르게 해석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돼요. 이벤트가 맞아요. 오해가 돼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남편이랑 저랑 평소에 사이가 원래 좋아요. 좋은데 네. 안 좋다고 해요. 저희 남편이 평소에 저한테 여보 옷이 잘 어울리는데 오늘 밥이 너무 맛있다.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늘 공감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네. 가끔씩 남편이 아침 일찍 들어와도 이게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평소에 우리가 우호적 관계가 돼 있어야 가끔 부부싸움을 하거나 또는 제가 오늘 배운 대화법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냥 뭘 배워왔나 보다라고 네. 하면 이해가 되는데 평소에 좋은 관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오늘 배웠던 아이메시지로 하려고 하면 네. 또 워크숍 갔다 왔냐? 말하면서 어디 또 날 교육생으로 하려고 그래. 네. 그럼 강의장 가서 해 이러거든요. 자, 좀 정리를 하면 조직 간의 소통이 잘 되려면 네. 우리가 안타까운 건 조직들이 자꾸만 우리 같은 사람 불러 대화법을 가르친다고요. 근데 대화법이 잘 먹히려면 더 중요한 게 그들이 그 전에 우호적 관계,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 형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질문은 그러면 신뢰감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일상에서의 작은 대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출근했을 때, 밥 먹을 때, 회의하기 전에, 지나갈 때, 네. 그냥 그 작은 접점에서의 찰나에서의 대화가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김대리가 어제 좀 일찍 퇴근했으면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김대리 어제 아이 아파서 일찍 퇴근했는데 아이는 어때? 라고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있죠. 엘리베이터 같이 탔어. 그럼 계속 이렇게 층수 내려가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막 그러잖아요. 침묵이 흐르죠. 네, 침묵이 막 흐르죠. 숫자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 그게 아니라 김대리 근데 요즘엔 보니까는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 파란색 타이가 많더라고. 이렇게 한다든가. 네. 어렸을 때 꿈은 뭐였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가? 어떤 친구랑 제일 친해? 자꾸 리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민감해야 해주는 되겠는데? 거예요. 그렇죠. 친밀감을 계속 주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런 친밀감등으로 네. 이렇게 네. 얼개가 잘 짜여 있어야 네. 가끔은 큰 일이 터져도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업무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개인적인 얘기도 그거예요. 하고. 그렇죠. 고- 맞아요. 감정의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공감하는데 실제 팀장들이 그 스킬을 완벽하게 배우고 막 외우고 막 그거 가지고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조직에 가서 안 먹히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감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 시도하면 상대방은 들을 자세 되어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때는 사실은 스킬을 발휘하게 된다면 노력하시는구나. 더 노력하시는구나. 맞아요. 옛날에는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굉장히 그래서 더 빨리 친해질 네. 수 있거든요. 그럴 그래서 수 저도 그 생각이 있겠네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 관계가 되면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선의로 해석을 해. 네. 그런데 그렇네요. 긍정적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악의로 해석해요. 맞아요. 뭘 해도 이 오해가 프로장이 되고. 이런 말 하잖아요. 만약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리더 이번에 잘해야지 했는데 그 직원들은 뒤에 가서 그러죠. 쇼하고 있네. 맞아요. 일주일 가면 또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하니까 또 그렇게 돼야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뒤에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가 한마디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할 때 얘기를 해요. 코칭을 했는데 안 돼요. 질문했는데 안 돼요. 얘기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꼬라지가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뭔가 팩트 배웠다? 공격이다. 네. 맞아요. 그건 안 된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모습만큼의 시간 동안 당신이 다른 모습으로 한다면 처음에는 의심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의심하죠. 시간이 맞아.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맞아요. 당신의 맞아요.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때는 이제 그 사람의 진정한 의도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간만큼 당신은 참아야 될 시간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했죠. 좋습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자꾸 그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회의 전에 잠깐 요즘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 네. 아이는 어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갖고 네. 그래서 갑자기 구글인가요? 구글 구글은 구글 예, 회사? 구글은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네. 무슨 회사인지 그분이 모르겠지만 회사를 만들 때 가운데에다가 광장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아니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 때 만든 거야. 거기에 가운데 신사옥. 센터에다가 그쵸, 신사옥 그쵸. 만들 때 네. 광장처럼 만들어서 모든 부서가 어디를 가든 거기에 지나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려고 하더라도 거기 가야 돼. 화장실에 네. 가도 거기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대화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회사가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것도 중요하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 주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죠. 조회 같은 거 할 때 삥 둘러 앉아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 네. 그러니까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비업무적인 요소가 훨씬 더 좀 필요하죠.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그래서 부분이죠. 정수기 같은 것도 일부러 가운데 넣어놔서 사람들이 물 들어오면 사실은 영업부서랑 개발부서는 한 번도 만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데 거기에 카페를 두거나 정수기를 두면은 모든 부서가 거기서 만나게 되죠. 그럼 그러네요. 자꾸 안 보던 영업부서를 그쵸. 개발부서가 만나게 인사도 하고. 되면 근데 사실 그들이 자꾸 얘기를 해야 개발부서 그치, 영업하는 그치. 사람들의 장점, 어떤 어려운 점을 알게 되잖아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의 핵심 인재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과정을 진행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핵심 인재는 각 부서마다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아놓으면 전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이 기수에 와요. 그래서 그 기수에 있는 사람들이 임원으로 올라가게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사람들끼리 소통을 하는 게 이 기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대요. 아. 그냥 전혀 다른 부서의 사람들이 이런 한 핵심 기수에 이 기수에 있으면서 동질감 이런 게 느끼면서 나중에 막상 어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직에서는 그런 식으로라도 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맞아요. 좋네요. 우리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언제 제가 되겠어요. 질문 마지막 한번 할게요. 쉬운 우리가 질문 해줘요. 너무 쉬운 질문이고 시간 너무 빨리 가죠, 그렇죠? 네. 제가 질문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뭔데요? 나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근데 꼭 그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멋있게 약간 읽고 눈 싶었어요.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약간 좀 읽어야 분위기 있는 되는 남자가 거야. 되고 싶었습니다. 나에게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네. 제가 느끼는 그 자체가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네.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뭔가를 성취해서 행복하거나 성장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시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희 회사 엘리베이터가 터치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튼이 아니라 터치식이거든요. 갑자기 터치를 누르는데 갑자기 어머 우리 회사 엘리베이터는 터치야 이러면서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네. 아, 내가 이렇게 강남 한복판에 조그만 사무실도 내고 터치식의 엘리베이터가 있는 빌딩에도 내가 사무실이 있다니. 그래서 네. 그게 너무 감동적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판사님들 대상으로 강의를 가는데 갑자기 난 한 번도 판사님들을 만나볼 생각도 못 해봤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네. 그냥 사실은 그런 일이 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날 그게 너무 감사해요. 내게 있어 진정한 행복이란 지금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행복이 길인데 그냥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DNA와 감성을 자꾸 깨우시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참 네. 많이 들었어요. 제가 옛날엔 진짜 불행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1등하고 예를 들면 계속 완벽하고 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학교를 다니고 뭐 강의 평가가 좋고 이렇게 항상 늘 강의를 많이 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뭔가 성취해야지만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더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 네. 근데 어느 날 제가 행복하다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저희 집에 가는 저희 덕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변문로 타고 가다 보면 옆에 강변이 나와요. 네. 그런데 갑자기 해가 이렇게 쑥 지는데 아. 내가 아마 직장인이라면 그런 걸 못 느낄 거예요. 이렇게 해가 지는 거를 네. 남들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집으로 가는 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가다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되게 작은 평수의 아파트인데 네. 그냥 이렇게 해가 지는 걸 볼 수 있다니. 네. 저희가 또 이렇게 한강공원이 바로 앞에 있어 덕소예요. 네. 그러면 저는 원하는 때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서 해를 지는 걸 볼 수 있고 바람을 맞을 수가 있었어요. 와, 정말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정말 다시 표현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원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때 네. 정말 행복하다고 느껴요. 네. 좋습니다. 지금 행복이네요.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이네. 지금 너무 진짜. 행복한 저희도 것 뭐 같아요. 간단하게 좀 얘기해볼까요? 우리 마지막 질문이니까 네. 우리 코치님이나 박사님 어떻게 그냥 저는 지금 조에스터랑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진심이에요? 솔직히 지금 다른데요? 우리 성우규 교수인가요? 그분이 했던 행복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뭘 얘기냐면 행복을 로또처럼 생각하지 마라. 뭐 한 방을 맞아요. 생각을 너무 하더라고. 동의해요. 그게보다는 그냥 자주 이렇게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빈도에 있는 거. 네, 빈도다. 그럼 뭐가 행복이냐면 그분은 두 개를 얘기하셨어요. 뭐가 행복이냐면 첫 번째,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행복이다. 두 번째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이다. 결과론적으로 좋은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자주 먹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렇군요.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맛집은 많아요. 그렇죠. 맛집은 많은데 좋은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드는 맞아요.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행복은 약간 이기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배려를 많이 하죠. 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행복해지려면 나에게 좀 불행한 느낌을 주는 사람은 끊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순간을 느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 대표님과 비슷한데, 너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얼마 벌어야지, 아니면 어떤 집을 사야지, 네. 뭘 가져야지,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의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도 갈구하긴 하죠. 그런데 계속 그런 걸 노력을 통해서 좀 지금 있는 일상을 굉장히 내가 자부심을 갖고 좀 즐겁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행복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생각났던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은 감사가 행복이라는 말이 그것도 좋네요. 와닿더라고요. 아멘. 혹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의도가 아니라 겨울에 추운 날 내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옷 이렇게 꽁꽁 매다가 이렇게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2만 년 전에 태어났으면 난 되게 어려웠겠다. 추운 날 이렇게 집에 딱 들어가지고 뭐 따뜻하게 이렇게 딱 있다가 진짜로 2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이렇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이 들었고, 내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메모해서 썼던 글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글이 뭐냐면은 300년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봤으면 3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원하는 유토피아가 뭘까? 2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유토피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 살고 싶다라는 그 모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볼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는 내가 300년 전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너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저는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말씀드린 그 세상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구나. 진짜. 아무튼 일단 오늘 다 명언들을 하시네요. 왜 그러세요? 오늘 게스트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 많이 했어요. 오늘 미리 명언 배틀 하시는 것 같은데요. 훈훈합니다. 네네. 저희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 코치님들께 돌아가면서 한번 소감 오늘 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이제 타인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책을 제가 와닿게 읽었던 것은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이 민감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와닿았고요. 네. 그러면서 민감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핵심이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그래서 생각해요. 잠을 잘 자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환경들을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회서드님과 이렇게 또 함께하면서 민감한 사람을 좀 더 이해하는 그게 이제 스킬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느낀 게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지 않고 손톱을 본다 이런 것처럼 조회스터와 함께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인과 함께하니까 너무 좋고 다음번에 또 미인 다른 분이 또 뭐야 또 다른 미인이래. 섭외해가지고 그 말은 좀 안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아 그럼 여기까지만 편집해 주시고요. 아무튼 내가 다 들었어요. 아무튼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우리가 저희 3명이서 맨날 하다가 또 이렇게 또 게스트가 오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 네. 또 특히 또 조혜수 대표님이 오셔서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네. 그 민감함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을 갖고 저는 지금까지 조금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지 사실 체험은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민감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 상대방을 뭐 배려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덜했는데 저도 이제 소통 강의도 하니까 실제 민감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인데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그 다양한 사람들을 정말 온전히 이해하도록 노력할 수 있다면 이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갑자기 우리나라가 나왔어요. 우리 국회를 보내주세요. 너무 거창하게 갔네요. 그렇죠? 네. 멋있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대표님. 네, 저는 우선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게다가 저런 사람이 말할 때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많은 미녀 게스트들이 많을 텐데 첫 미녀 게스트를 네. 저라고 해주셔갖고 우선 감사드리고요. 이거 세 분 오늘 처음 뵌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전부터 좀 같이 뵈면서 같이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함께 하신 일에 저를 초대해 주신 것들 또 기억해 주셔서 저 초대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민감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민감하신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민감하신 분들한테 조회수도 저렇게 민감했구나. 진짜. 저런 일을 하는구나 맞아. 라고 네. 하면서 조금 위로가 되시기를. 네. 또 하나는 내 주변에 민감한 누군가가 있다. 그래 민감한 게 나쁜 건 아니고 저렇게 잘 쓸 수 있구나. 네. 잘 사용할 수 있게 내가 도울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조금 도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제가 좀 작은 역할이라도 했으면 너무 좋았겠다. 네. 그리고 아까 주셨던 질문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네. 그런 질문들은 정말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살면서 막 그런 질문 많이 못 받아보니까 네. 오히려 제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좋은 질문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게스트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네. 이 최고의 페이지를 장식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저희가 오래 해야겠네요. 오래 하셔야죠. 오래 하시면 또 한 번 제가 그럼요. 초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때 네. 다른 책으로 더 재미있게 또 할 수 있을 것 불러주세요.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는 특별히 대표님을 위해서 미남도 같이 한번. 가명 쓰고 나오실 건가요? 그냥 가명. 다른 미남을 제가 초대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 정말 오늘 너무나 재미있고 핫하게 우리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저희 최고의 페이지 외치면서 끝낼까요? 그러면 같이 제가 최고의 한번 페이지 하는 거예요. 박수 끝내겠습니다. 네. 우와. 우리 너무 수고하셨고요. 네. 최고의 페이지! 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